1년 넘게 표류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워싱턴에서 진행된 협상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인상률 같은 합의의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합의가 2026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당초 현지 시간 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협상이 잡혀 있었는데 하루 연장이 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결국 타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워싱턴에서 재개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오늘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일정을 하루 연장한 것입니다. 막판 접점을 시도한 양측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해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표류해온 방위비 분담 협정 공백 상황이 풀리게 됐습니다. 네,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합의 내용인데 아직까지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새 협정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을 일정 부분 인상하는 선에서 5년가량 단연 계약하는 쪽으로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명확한데 과연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군요. 일단 말이죠. 지난해 3월 한미 양측이 잠정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은 13%였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될까요? 네, 이번 협상에 앞서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13% 인상하는 선에서 단연 계약에 양측이 근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수치는 한미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달 중순쯤으로 추진되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방안에 맞춰 최종 합의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협정 지연으로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마련된 예산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만 우선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JTBC 임종주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백신을 접종한 것은 지난달 28일, 그로부터 엿새 후에 확진 판정이 나왔으니까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이달 말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간호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호사들은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 병동 근무자로 지난달 28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발열 증상을 보고한 간호사 A씨가 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던 4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른 간호사 B씨가 추가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함께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의료원 측은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보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도 코로나19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백신 접종 9일째인 지난 6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총 31만 4천여 명으로 대상자의 41%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대상자 접종률이 81%에 달하는 등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요양병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달 말부터는 접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고령층 접종을 제한했던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접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반이나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31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64명이 적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에 머물다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근한 봄바람이 불면서 나들이 객이 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휴일인 어제 도심 곳곳은 시민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맛집 옆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망원동에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공원엔 가족과 연인,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노점상도 간만에 활기가 돕니다. 한강에도 봄을 느끼러 나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식거리가 양손에 한가득, 돗자리 위엔 치맥도 보입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사진에도 담아봅니다. 지난주 문을 연 서울의 한 백화점. 개장 이후 하루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가며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주부턴 차량 이부제와 예약 번호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길게 늘어선 줄. 한 매장에선 대기 인원이 368명이란 통지도 받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3월 첫 주말 시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고 있는 만큼 재유행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어제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투기 이익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LH 직원들의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아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처기관 직원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끝으로 부당이익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달 중 이사 공급 대책 후보지를 공개하는 등 기존 주택 공급 대책도 원래 예정대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광명과 시흥 신도시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부동산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이달 안에 이사 대책 후보지 등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사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이사 공급 대책의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엔 예정대로 광명, 시흥에 이은 수도권의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번 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힘을 잃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만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 발표 당시 투기가 의심되면 사업 예정지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2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신규 택지를 취소할 수도 없어 난감할 뿐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건 LH 직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철도 담당 부서에서 일했던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땅을 샀는데 이곳에 지하철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자녀 명의로 땅을 산 시의원도 있습니다. 정명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이곳을 샀습니다. 부지는 2,600여 제곱미터입니다. 비용은 40억 원. A씨는 대부분을 시중은행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메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뒤 부지는 공무원 A씨가 지난해 9월 매입한 부동산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형 유통마트가 입점해 있는데요. 이곳으로부터 길 건너 대각선 방향에는 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18년 말부터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그제 A씨를 공공주택 특별법과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포천시에 지하철이 연장 사업이 들어선다면 어느 쪽에 그게 들어설지에 대해서 미리 다른 사람보다 예측이 가능했었고요. 철도가 유치가 되면 주위의 상권과 주택이 어떻게 밀집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A씨는 공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퇴직 후 해당 부지에 있는 대형마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주장입니다. 또 7호선의 노선 변경도 본인이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 뒤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논란이 일자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시의원과 그의 딸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 소속으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알박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이제 열흘 남짓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1차 단일화를 마친 여권의 박영선 후보는 다음 후보와는 좀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권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이번 주에 만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아가들이 많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성동구 서울숲을 찾았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성수동의 ICT 기반 사회적 기업의 클러스터를 조정을 해서 서울시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갔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정책 제안집을 받아들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가슴으로 써주신 가슴이 막 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노후 주거단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지하실까지 들여다보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다 구식이 됐네요. 이게 난방 배관인데요. 재건축이 빨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열흘 남짓 앞둔 시점, 막판 변수인 단일화는 여야 모두 순탄치 않습니다. 여권에선 박영선 후보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를 누르면서 1차 단일화를 마쳤는데 다음 상대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토론 횟수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합니다. 야권에선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이 써온 기호 2번을 달지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이번 주에 직접 만나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를 거부하는 시위를 향한 군부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새 거리에서 총을 쏘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측의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군경에 끌려가서 사망한 한 아웅산 수지 고문 측 인사에 대해서는 고문 때문에 숨진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도 철수한 늦은 밤, 군경 10여 명이 몰려다니며 골목을 향해 총을 쏩니다. 총격에 건물 외벽이 번쩍이고 군경이 든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거리를 비춥니다. 실타는 집 안까지도 날아들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중부 마게의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군경에 항의하다 23살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내일 미얀마 노조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고조되는 반쿠데타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 군부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무단 침입한 군경에 의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측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밤 끌려간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킨 마웅랏은 일요일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부는 심장 문제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군부의 무차별적 폭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이 보호 책임을 발동해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에 직접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을 또다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로 의심되는 엄마에게 3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최루액을 사용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백인 남성 경찰 2명이 흑인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제압합니다. 여성은 몸이 뒤틀린 상황에서도 어린아이의 손을 놓지 않자 경찰관 1명이 여성의 손을 내리치며 떼놓습니다.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시 경찰관들이 절도 신고를 받은 뒤 출동했습니다. 여성은 절도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자 여성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결국 다시 붙잡힙니다. 경찰을 저항하는 여성에게 체류액을 뿌리며 제압했습니다. 로체스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면서 이 여성에게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경찰관을 대민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근직으로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로체스터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9살 소녀에게 체류액을 뿌리고 수갑을 채워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복면에 쓰여온 뒤 바닥에 놀려서 사망케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일 문제의 영상을 공개한 로체스터 경찰체계위원회는 조직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